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808명, 최근 2주 만에 가장 적은 숫자였습니다. 간신히 고비를 넘기나 했는데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겁니다. 영국에서 들어온 일가족이 감염됐는데 미성년 자녀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대들에게도 감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더 센 바이러스가 온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첫 소식 황규락 기자입니다. 20여 개 나라로 퍼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영국에서 거주하다가 지난 22일 입국한 가족 4명이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 중 부모 1명과 미성년 자녀 2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이들은 현재 발열 등의 코로나19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바로 격리시설로 이동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노출은 최소화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입국 당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내 전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내에서 전염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그런 조사와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뒤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과 다른 일가족 3명도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바이러스의 모든 염기 사열을 비교 분석하는 전장 유전체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 속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되면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가 전 유럽, 중동, 동남아, 일본을 넘어 우리나라까지 상륙했는데요. 이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7배나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3차 대유행 확산세는 여전하고 백신 확보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형국인데요. 이 4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 3명에게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발견된 5가지 변이 중 GR그룹에 속하는 D614G그룹입니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이 최대 70% 큰 것으로 알려져 비상입니다. 바이러스가 사람의 세포 수용체와 더 잘 결합하도록 변하면서 전파력이 높아진 겁니다. 국내 유입돼서 이게 우세한 그런 바이러스로 자리 잡지 않도록 최대한 유입을 차단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전파가 지속되면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현재보다 0.4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7인데 0.4가 높아지면 1명이 1.5명을 감염시키며 신규 확진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산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지금 확산세에 만일에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다면 더 증가된 확산이 분명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입국한 뒤 사후 확진 판정을 받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 조사가 진행 중인 80대 남성이 자가격리 기간 중 집을 이탈했다는 온라인 목격담이 논란이 되자 방역당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영국발 입국이 전면 금지됐는데 어떻게 국내로 들어왔을까? 바로 전날인 22일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였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 영국만 막아서 될 일도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 인천공항이 초비상입니다. 남영주 기자가 공항을 찾아가 봤습니다. 마스크와 방역복으로 무장한 직원들이 입국장 소독에 한창입니다. 여러분 소독 좀 꼼꼼하게 해주세요. 영국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기 하루 전인 지난 22일, 런던에 살다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가족 3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비상이 걸린 겁니다. 공항 이용객이 많이 모이는 곳은 하루 4번 소독에서 상시 소독으로 바꿨습니다. 공항 입국장 앞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인데요.
특별한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주소지 보건소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됩니다. 유증상자는 공항 내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공항 근처 격리시설로 옮겨집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도 입국 당시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돼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가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바뀌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바쁜 시간 중에 두렵죠. 아무래도 70% 이상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바뀐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정부는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을 다음 달 7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 해제 전 추가 진단 검사도 실시합니다. 또 확진자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확인하는 전장 유전체 검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동안 영국과 남아공발 확진자만 검사했지만 다른 해외 입국 확진자도 국가별 위험도를 판단해 검사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을 넘어 주변 나라로 퍼져나간 상황이어서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백신도 없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더 걱정이 큰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늦어질 거란 염려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숨겨둔 비책이 있는 건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이었는지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늑장 확보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등을 통해 3,600만 명분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모더나와도 1,000만 명분 계약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백신을 추가로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백신 6,600만 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밝혔던 확보 물량에서 2천만 명분을 추가 확보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1월 중 사용 승인될 전망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확보와 치료제 사용 승인으로 진단, 예방, 치료의 3종 세트를 모두 갖추게 돼 코로나19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대통령도 방역당국도 내년 2월부터는 의료진과 고령층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180일 걸리던 백신 심사 기간을 전례 없이 크게 줄여야 하는데요. 그래도 안전한 건지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내년 2, 3월부터 백신 도입과 함께 곧바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과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 집단 생활을 하시면서 노출될 위험이 큰 고위험군들이 가장 최우선의 접종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약 100만 명입니다. 정부가 계약을 맺은 4,600만 명분 중 1분기 도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유일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고령층에 대한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도입이 늦어지면서 우선 접종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개발국인 영국조차 아직 허가를 내지 않은 상태지만 식약처는 서둘러 허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백신 심사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40일까지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60일 정도 걸리는 국가 출하 승인 절차도 20일로 당기고 이마저도 심사 기간에 포함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241일이 걸릴 기간을 60일 안쪽으로 줄인 건데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된 국가 보상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접종 시기가 늦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일반인 접종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 9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규모로 접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에 이어 어제부터 유럽연합 27개 회원국도 일제히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이들 국가들은 고위험군 접종을 마치는 대로 내년 3, 4월부터는 일반인 접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국내까지 도달한 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도 궁금증도 많습니다. 경제정책산업부 김단비 기자와 풀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동안에도 변이 바이러스는 꽤 많이 있어 왔는데 이번 이 변이 바이러스의 유독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긴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이렇게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보실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렇게 돌기처럼 솟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갈고리처럼 인체 세포에 침투해서 들러붙는 건데요. 세포가 자물쇠라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 일종의 열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변이가 열쇠 부분이라면 변이는 이번에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한 겁니다. 자물쇠에 더 잘 맞는 키처럼 변한 건데 인체에 침투가 더 쉬워진 만큼 감염력도 더욱 세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거듭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전에도 변이는 발견됐었고요. 다만 이번 변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잘 감염되고 전파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체의 침투가 더 세진 만큼 전파력이 세졌다는 건데 치명률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치명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다만 여태까지 나왔던 코로나19의 모든 변이형들이 치명률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싱가포르에서 보고된 변이형의 경우에서는 오히려 치명률이 낮아지는 그러한 예외적인 결과를 보여준 적도 있는데요. 그 유형 같은 경우에는 곧 사라졌거든요. 아직 치명률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러면 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사람은요, 이 기존과 또 다른 검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다. 코로나에 걸렸는지 알아보는 기본 검사를 우리가 PCR 검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면봉을 코 속에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는데 이 채취한 검체로 양성 여부를 확인하고요. 변이 여부까지 모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 확진자에게서 검출된 바이러스 양이 충분해야만 이 변이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증상이 없는 확진자라면 바이러스 양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때문에 변이 여부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변이 바이러스가 의심된다. 이게 좀 다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요? 아닙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바로는 증상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 호흡기 질환을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관련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에 국내에 변이가 확인된 이 영국발 확진자들의 경우에서도요. 발열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걱정은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더 퍼져 있을까? 오늘 3명이 처음 발견됐는데 그 외에 더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어떨까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섣불리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변이가 발견된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입국자는 자가격리 해제 전에 진단 검사를 하고요. 여기서 양성이 확인되면 변이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다고 오늘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런 나라에서는 아직 변이 바이러스를 추가로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변이가 확인된 입국자와 동승한 승무원이나 탑승객들도 추가로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기내 이 탑승객들을 좀 한번 살펴봐야겠군요. 자, 우리는 아직 이제 백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이까지 확산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 백신과 치료제에 이 변이 바이러스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개발을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증이 많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백신과 항체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사실 백신과 항체 치료제는 그 원리가 비슷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 항체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전문가와 제약사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인위적으로 만든 항체는 스파이크 단백질 돌기 한 군데에 달라붙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군데에 달라붙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전파 속도가 빨라서 우리 방역에 쫓아가지 못한다면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여전히 더 강력한 바이러스로 변이될 가능성도 남아 있고요. 전문가들은 더 방역망을 촘촘히 해서 변이 여부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시 바짝 긴장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